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정치인들의 신년 연설이 이어지는 1월입니다. 이번 주는 불과 15시간의 차이를 두고 전 대통령과 새 대통령이 대중 앞에 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나온 8년을 뒤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해와 화합을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앞으로의 시정 계획을 전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는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메릴 스트립의 세실 드밀상 수상 소감이 더 값져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러시아 해킹,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다, 곧바로 폐기될 것이고 동시에 대체 법안이 제안될 것이라며 더 싸고 좋은 건강보험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한다며 많은 공장들이 중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슈였던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는 해킹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도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트럼프의 사생활과 관련한 외설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NN 기자를 향해 당신도 가짜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특판전이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 강원도 횡성군에서 생산하고 지역업체에서 직접 가공한 농수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판전은 15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60여 가지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생산한 그 농수산물을 가지고 직접 가공까지 한 횡성 가공 식품전을 우리 이번에 이제 뉴저지 한남전에서 그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5개 업체에서 한 60여 개 품목을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성은 예로부터 청정 지역이라서 해발이 높고 기온의 차가 심해서 우리 식품들이 아주 청정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횡성군은 지난 2015년 미국 시장에 $50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16년 $100만 달러, 올해는 $15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한국의 가공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횡성군 농산물의 우수성이 입증된 결과입니다. 이번 특판전에는 마죽, 선식, 젓갈류, 절임 밑반찬, 찐 찰옥수수, 건나물과 황태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총출동했으며 매장 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시식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회에서 주최하고 강원무역이 후원하는 횡성군 가공식품 특판전은 1월 22일까지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한국 치킨 붐을 일으킨 선두주자 본천 치킨이 한국에서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내 가맹점도 3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면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한 본천 치킨이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고 사업을 확대합니다. 본천은 어제 저녁 맨해튼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본사 이전 계획과 함께 앞으로 전 세계 가맹점주들에 대한 교육도 뉴욕 본사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천 치킨 본사 김홍태 미주와 유럽 사업본부장은 본천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만 52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최대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가맹점 수를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0개 후반 정도 간다고 보면 내년 되면 충분히 100개가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300개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촌치킨은 현재 9개국에서 총 21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전 세계 모든 가맹점 관리는 물론 교육도 뉴욕에서 하게 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미주 한인들이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카운티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카운티 관계자와 한인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의 박은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은 모범적인 이민 생활을 해온 한인 사회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며 그 의미를 되새겼고,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축사를 통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6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의 카운티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미주 한인 경찰협회와 포트리 피터정 경관, 뉴저지 한국학교, 미 한국 상공회의소의 민경영 사무국장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한인 청소년들의 부채춤 등 전통 무용이 함께 행사를 빛냈습니다. 지난해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3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복수 국적 신청자는 단 6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9일 발표한 2016년도 뉴욕 총영사관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이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적 이탈은 지난 2005년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2014년 205건, 2015년 270건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투어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적 이탈 한인 2세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 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단 6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의 이자율이 새해 들어 0.25%포인트씩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레딧 카드 업계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적자는 파장이 올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뱅크레이트가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의 연이자율과 새해 들어 첫 스테이트먼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카드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상폭과 동일한 0.25%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이자율이 낮은 디스커버 잇 카드는 지난해 연 11.24에서 23.24%였던 APR이 올 들어 11.49에서 23.49%로 올랐고, 가장 이자율이 높은 체이스 사파이어 리졸브도 0.25%포인트씩 예외 없이 상승했습니다. 뱅크레이트는 50개 카드사의 서로 다른 131개 크레딧 카드 상품의 평균 APR이 2016년 마지막 주 현재 기준으로 16.27%를 기록하며 기준금리 인상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방감독당국이 카드사에 대해 기존 고객에 대해 인상된 금리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2009년 크레딧 카드 법이 있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우회할 방법으로 프라임 레이트의 연동한 이자율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기준금리 변화를 즉각 이자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사 트랜스 유니언은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오르면 크레딧 카드 이용자들의 월 페이먼트 부담은 평균 $6.45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휘발유 값이 모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휘발유세 인상의 영향을 받아 35%나 급등했습니다. 원유 생산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54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새 13센트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34센트 상승한 것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37달러와 비교하면 17센트 비싼 것으로 가스버디닷컴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9일 현재 평균 가격은 갤런당 2.45달러로 최근 한 달 상승폭은 뉴욕과 같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63센트, 35%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해 갤런당 23센트 인상된 휘발유세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뉴저지 휘발유값 격차도 1년 전에는 뉴욕이 38센트 비쌌지만 지금은 9센트에 불과합니다. 유가정보서비스의 톰 클레자 수석 애널리스트는 뉴저지의 경우 오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에 2.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휘발유값 상승은 원유 감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석유 수출국기구 회원국 14곳이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한 후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승객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연 운항이 심각한 최악의 항공사 10위권 안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세계 항공사의 운항 정보를 분석하는 플라이스테츠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플라이스테츠는 정시 도착의 기준을 도착 지연 시간이 15분 미만인 항공편으로 잡았는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평균 도착 지연 시간은 각각 39.2분과 32.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평균 지연 도착률이 37.46%로 집계돼 세계 최악의 항공사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5년 지연 도착률인 28.13%보다도 9.33%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대한항공의 평균 지연 도착률도 2015년 22.14%에서 9.6%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세계 최악의 항공사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최악의 항공사로는 인도항공이 세 번째를 차지했고 필리핀 항공 4위, 중국 동방항공 6위, 홍콩항공 7위 등이었습니다. 한편 목적지 정시 도착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로는 KLM 네덜란드 항공이 정시 도착률 88.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과 일본의 좌리 정시 도착률 탑10 항공사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서두에서는 정치인들의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친 반기문 전 총장은 귀국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친동생 반기상 씨와 그의 아들 반주현 씨가 연방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말에 반복 노출되면 익숙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대중들의 심리입니다. 그저 정치인의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